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 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서울에 네. 이제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강남 상구라고 얘기하는 예. 이제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이제 송파구 예. 그쪽에는 보면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한 곳 외에는 예. 없더라고요. 그 예.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이유야 뭐 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서초, 송파, 강남 이런 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고요. 예. 거기는 이제 민간의 왜냐하면, 개발업자들이 예, 많이 들어와서 뭐 그런 것도 수익이 있고 아파트도 맞춰지니까. 많고 그다음에 뭐 빌라촌이라 해도 이렇게 뭐 재개발을 할 만큼 이렇게 기반 시설이 불량하거나 그런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문제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뭐 금리 상승으로 네.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다고는 이제 언론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 뭐 그렇다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침체된 게 또 개발 사업을 또 막 해서 만약에 집값을 자극한다 그러면 또 오세훈 시장이 또 그건 또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또 일례로 보면 지금 현재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지정한 강남 3구 외에 나머지 지역들도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다 묶여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고와 이제 고시와 더불어 그게 되는 거거든요. 토지 허가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거주 아니면 거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 3구가 아무래도 이제 입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의 발달 어떤 정도가 나름대로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약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강남 3구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 네. 이제 그 전무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예.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강진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예.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단 두 곳뿐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도 보면은 예. 사실 주택이 좀 노화된 곳이 많고 예. 이 한강변을 낀 구 중에서 예. 뭐 사실 이제 뭐 성동구도 있고 용산구도 있고 맞은편에 이제 서초, 강남, 송파랑 같이 맞물려 있는데 강진구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주택 구성 비율을 보면 예. 이렇게 뭐 이제 단독하고 노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쪽은 왜 아직 그 지정된 곳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가 예,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신통기획을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자양사동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예. 저는 뭐 물론 뭐 나올 때는 현금청산 비율이 물론 뭐 많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내심에는 광진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 3구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도시고 그렇죠. 잘하면은 뭐 이게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택 별도로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집값 자극에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좀 느끼지 않았나 그 서울시 자체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것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자연사동 빼고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그 후보지들이 이제 좀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이쪽도 상당수 지금 구이동 같은 경우가 실제로 가보시면 노후도가 상당하거든요. 그쵸. 앞에 역 부분 빼고는 그 뒤쪽에 이제 쭉 더 들어가시다 보면 구이동 굉장히 섹터가 넓죠. 그러니까 아차선역 부근하고 구역 그 남쪽 부분하고 직접 가보시면은 정말 이런 데도 재개발 좀 해야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열정과 나름대로 좀 개발을 여기도 좀 해서 다시 새 아파트로 해서 좀 동네 환경이 좀 바뀌어야겠다. 그런 게 의지만 좀 있어주면 저는 노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노후도에 대한 게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가 보면은 한강을 유일하게 끼고 돼 있는 지역인데 그 용도 지역이 보면은 그 이종이 많죠. 구이동은 일종이 많고요. 이종 그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아타운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종상향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현재 일종인 지역은 모아타운에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뭐 이종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거고요. 상향이 되는 거죠. 용도적이 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많이 지을 수 있고 사업 수익성이 난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종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7층과 이종 일반 지역이 있는데 이종 7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5층까지는 또 완화를 시켜주고요. 이종 일반 지역은 아마 이제 올해 조례 개정 통해서 아마 그것도 이제 충수 제한을 폐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고도라든지 뒤쪽에 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뭐 30층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용적률에 맞춰서 이제 그럴 때는 좀 섹터가 커야겠죠. 예, 좀 아니 왜냐면은 제 친구가 이제 강진구 자양 이동 쪽에 이제 그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는 했어요. 저는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신도시랑 이제 사실 인서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도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협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강을 끼고 공원을 바로 1km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그 공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른 데는 다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안 들어와 있어서 거기도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이 모아타운이나 이 신통기획이나 자양 사동이 돼 있는 것들 돼 있으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그 친구가 왜냐하면 또 이제 향도 이제 남쪽이다 남양이다 보니까 여기가 얘기는 제2의 이제 강남 3구가 아니라 이제 용산구하고 성동구는 이미 개발이 됐고 이제 6구로 해서 이제 아까 이제 광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풍선 효과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꼭 똑같은 이제 풍선이 있어요. 근데 어딘가를 이렇게 꾹 누르면 공기량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바람이 이쪽으로 모는 것처럼 어딘가에 바람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게 되게 되는 건 텐데 지금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최근에 이제 4군데 빼고 다 풀었어요. 조정 대상 구역과 투기 가열 지구를 다 풀었는데 그 4군데가 결국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제 지역과 맞물려서 또 서울시에서 기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데만 하더라도 또 그 안에 곳곳에 뭐 압구정이라든지 그건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죠.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스산업 일대 잠실, 대치, 뭐 삼성동 이런 일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까 풍선 효과처럼 바람을 꾹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딘가가 부풀어 오를 텐데 그러면 이제 지리적 입지를 봤을 때 보면은 아까 이제 강남 6구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 3구 플러스 강남북 6구 해서 결국은 서초구 위로는 용산구일 거고 그렇죠. 강남구 위로는 성동구일 거고 또 광진구 위로는 송파구 위로는 이제 광진구일 거고 자 그러면 이 용산구와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이 성동구와 광진구가 사실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 쪽이 전부 재개발 1번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이렇게 아직 미개발 지역이라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잡혀있는 데다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고. 자, 그러면 아직은 그런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곳이 이제 광진구일 텐데, 광진구도, 자양동만 이렇게 봤을 때는 자양 1, 2, 3, 4동 중에서 자양 4동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네라는 것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눌러지는 바람이 또 옆에 뭐 자양 3동, 자양 2동, 자양 1동으로 튈 텐데 자양 3동은 아파트 지구예요. 예, 그러면 소위 지금처럼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로 구분했을 때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거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뭐 해제 지역을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 2021년도 초기 1차 선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102개 후보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처음에 이제 21곳이 지정이 됐고 거기서 빠졌어요. 예,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좀 안 되니까 그걸 살았겠죠. 그리고 강남 쪽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군데, 21곳 중에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빠진 전부 다 한 개 구에서 하나씩이 선정이 됐어요. 그 빠진 곳이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그리고 중구 이렇게 4군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얼마 뭐 한 달 전이네요. 예. 이때 이제 25곳이 지정이 됐어요. 예. 그 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이 광진구의 또 자양 4동 이 신통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 신통기획을 그러면은 21곳과 25곳이 지정이 됐으니까 총 46곳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102곳이 후보지였기 때문에 나머지 50몇 곳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3차 그 신통기획 후보지로서 선정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이 신통기획 후보지가 되기는 쉽지 않고 나머지 한 50군데 중에서 또 신통기획이 될 거라면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텐데 이미 후보지 자체들이 프리미엄도 형성되고 물건도 쓱 들어간 이런 곳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반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지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작게 주민들이 조금만 동의를 절차만 거친다고 한다면은 두 군데를 통해서 정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즉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투자처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와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처를 대상처를 삼는 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 중에서 말씀하신 뭐 자양 2동이라든지 자양 1동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 안에서 한참 소위 이제 모아타운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계속해서 째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광진구 안에서도 이 구이동의 위상도 커요. 그래서 이 동서울터미널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곳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그런 소규모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차산 근처에 있는 곳이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 봤을 때 어차피 이제 광진구가 많은 분들이 몰려올 것이고 광진구 안에서도 풍선효과처럼 이미 억압되어 있는 규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곳이 각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저 이제 구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5호선이 나름대로 가지는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뭐 5호선 같은 경우는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도 많고 일단 이게 뭐냐면 뭐 강남은 조금 갈아타야 되지만 광화문은 직주 근접이죠. 그다음에 여의도도 제가 볼 때 40분 정도 되면 여의도 뭐 약간 여기 동쪽이긴 하지만 여의도는 약간 이제 중서쪽이잖아요. 그래도 5호선을 이용하면은 그 정도 통달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차로 좀 뭐 운행을 해서 잠실대교만 넘어야 또 바로 밑에 송파고요. 또 강남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업무지구들이 아까 이제 강남, 송파, 뭐 여의도, 마포잖아요. 마포도 뭐 직다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나 이제 우리가 지금 3040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은 한 3만 세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노후도도 이제 요건을 낮췄고 아무래도 구역이 작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통의율이 여기는 75%가 나와야 되고 조합 설립인가 신통기획이나 일반 재개발은 모아타운은 80%니까 5%가 더 높으니까 이게 훨씬 동의 받지 어렵지 않느냐라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만 보시고 하는 건데 구역이 작으면 동의받기도 그만큼 쉽거든요. 80% 동의는 구역이 작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의지만 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됐든 빠르다라는 게 저는 신통기획보다는 더 빠르리라고 봐요. 모아타운은 훨씬 더. 왜냐하면 뭐 추진위원회도 없죠. 그다음 관리처분 계획인가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거기서 또 굉장히 막 뭐 원래 조합파, 뭐 비대위파 해가지고 싸움도 왜냐하면 감정평가 계획을 두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진 것도 제가 목도를 많이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만 그거 하나 봤는데도 2, 3년 걸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쟁, 그러니까 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 절차들을 어느 정도 전부 다 빼서 기름을 쫙 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모아타운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통계획보다는 사업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결국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속도라고 그쵸,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가장 생명입니다. 속도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속도가 늦어지고 지짐이 끌면 금융비용부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아타운이 잘만 하면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아직 좀 쌀 때니까. 예. 예, 특히 예정지 같은 경우는, 또 예상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광진구 특히 이제 구이동 쪽을 말씀하시면서 그 지하철 5호선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이 지하철 이용률로 봤을 때 많은 그 선호도, 이 지하철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직주 근접해서 그렇죠. 어디 쪽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좋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으로 다니는 노선이 있을 거고요. 예, 예. 횡으로 다니는 노선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횡으로 다니는 노선이 종으로 다니는 노선과 소위 그 접하면서 네, 좋죠. 지하철 이용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용에 대한 선호도랄까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1호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종으로 이렇게 서울 각 쪽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고 국철처럼 이렇게 예. 좀 진행돼 있는 것들이 있다면 2호선은 일단 순환선이에요. 예. 2호선이 일단 가장 선호도는 높다고 표현한다면 네. 그리고 횡으로 다니는 지하철 노선은 한강 이남 쪽에서는 9호선 그리고 한강 이북과 통틀어서 아우르는 거는 정말 지하철 5호선이에요. 지하철 5호선은 강동에서부터 이 강서까지 이거를 다 아우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심부 종로 중구를 관통을 하면서 마포 여의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나는 노선, 종으로 돼 있는 노선들은 다 접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광진구 또 이제 구이동 또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더욱더. 거기다가 이제 광진구가 이제 빌라촌이라고 해더라도요, 학군이 굉장히 높아요. 학구열.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저쪽 곳 서초구 방배동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서초구 방배동이 빌라 거기도 지역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빌라에 사는 모습, 어떤 학군 형태와 또 좀 뭐 옆에 이제 관악구, 쪽에 있는 학군 형태랑 비교를 한다면 관악구 쪽에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방배동에서 빌라를 사는 형태의 학군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더 학구열이 높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광진구만 하더라도 이 송파구 윗단이기 때문에 그냥 저쪽 강남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잠실 단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보다도 학구열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근로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떤 좀 우리가 이제 뭐 역세권, 학세권 뭐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네. 이 학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레벨이 높다 하는 부분이 이제 광진구에 있어요. 또 광진구 위쪽으로 이제 중랑구인데 어쨌든 광진구의 위상 자체가 직주 근접과 또 현재 주거 형태에서 교육의 질, 뭐 수준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재개발 방식 또 이제 빨리 진행이 되는 모아타운의 방식에서의 그야말로 빌라 같은 경우는 현재 모습도 괜찮지만 앞으로 변화될, 즉 아파트가 되어질 모습으로만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비전이 밝지 그렇죠.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가장 밝게 하는 거는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입지, 그 입지의 또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인프라인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제 갇혀 있는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해라. 예, 이거 그러니까 같은 모아타운 내에서도 이제 분명히 거기서도 우열이 다르죠. 생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이제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아파트가 보통 우리가 일반 재건축이나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봤을 때 오히려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어느 분들이냐면 사용
진행하는 단계에서 투자했다가 그 단계에서 또 프리미엄 좀 받고 파시는 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든 10년이든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가장 수익이 높았어요. 우리가 투자의 어떤 그런 걸 따져보면,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모아타운 내에서도 분명히 우열이 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강남과 가깝고 업무지구 어디든지 직주 근접할 수 있고 이런 지하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 접근성이 좋은데 이제 그런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 봤을 때는 저는 광진구만한 데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이 모아타운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64곳. 네. 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정될 곳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모아타운을 통해서 이제 빨리 사업 진행되는 곳이 좋냐. 좀 늦더라도 지역이 좀 더 좋은 데가 더 우선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역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사업이 빨리 되고 여기가 아파트가 될 건데 예를 들어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과 강남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여긴 좀 늦더라도 강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열기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모아타운 64곳이 전부 다 투자처 또 64곳 말고 다른 곳이 될 곳이 투자처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선 우열을 가려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이 한강에 접해 있는 구부터 따져야 되고 강남하고 가까운 구를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아까 광진구의 위상은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강에 붙어 있는 구가 몇 개냐를 이제 25개 구 중에서 판단하면요. 이 한강 위쪽부터 따졌을 때 마포구, 그 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이게 마용성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용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마용성 홍보 부동산 쪽 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다 한강변에 있는 그쵸. 이 강북 쪽에 위치한 거예요. 사실은 마용성 광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용성 하다 보니까 이 광진구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은 곳이 우리가 좋은 투자처일 수 있다. 인 거고요. 자, 한강 이남 쪽에 이렇게 보면 왼쪽부터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구, 또 동작구,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해서 7개의 구가 한강 이남 쪽에 있어요. 그래서 강북 쪽에 4개 구, 마용, 성광, 그리고 한강 이남 쪽에 7개 구 해서 총 11개 구가 그래도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다른 구보다 가격이 분명히 높을 것이다. 왜?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아까 이 구에서도 또 축약을 더 한다면 역시 강남 3구와 가까이 있는 곳. 예, 그래서 강남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 6개 구가 각광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정말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키워드는 강남 불패는 지금 누구도 알고 있어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강변 불패입니다. 결국은 한강을 조망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야말로 정말 가격을 이제 대한민국 또 서울 또 뭐 강남권, 강변권을 가장 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강변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 압구정이라고 했을 때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아 오를 것이냐를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평당 2억 5천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가는 거는 뭐 진짜 투기가 너무 만행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렇게 꼭지로 올라가고 이제 그럴 것 같지만 이제 선진국하고 이제 그거를 사례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뭐 영국, 일본, 우리나라만 네 군데를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 7만 5천 불, 영국 같은 경우는 4만 5천 불, 일본은 3만 5천 불, 우리나라는 3만 3천 불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곳 아파트
이가 이제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조망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게 평당으로 우리나라 이 환산했을 때 평당가가 5억 2천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가. 자, 그리고 영국 4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도 그 평당 3억. 평당 3억, 정확히는 3억 5천 정도. 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평당 2억 7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금 3만 3천 불 시대에 평당 2억 5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느냐? 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 특화된 아주 값비싼 아파트가 그 정도 된 것처럼 상징적일 수 있는 뭐 압구정을 위시로 한 곳이 재건축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고 예. 우리가 거기에 열광해서 올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거기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예. 그냥 썩어도 준치다. 아유, 든든하네. 예, 라는 색으로 네.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지금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에 제한 아파트가 되어졌을 때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곳이 근처에 어디냐를 두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광진구가 굉장히 좀 풍수지리적으로도요. 광진구 입지가 이 압구정이 물을 휘감아도는 곳처럼 휘감아도는 곳이 두 군데예요. 이 상류에서 하루를 내려오면서 이 광진구 자양동을 휘감아 돌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을 휘감아 돌고 그 다음에 용산을 휘감아 돌고 이 하류로 내려간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압구정 그리고 이 광진구 그리고 용산구 이 세 개가 가장 풍수상 네. 물길 속에서 좀 주거 형태가 굉장히 좀 좋은 곳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집중이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오늘 그 이윤환 대표님하고 장윤철 전무님한테 지금 어떤 지역적인 어떤 미래 가치나 그리고 이제 서울시 핵심 사업인 신통기획 모아타운 저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분양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지금 올해 이제 이윤환 대표님하고 장영철 전무님 또 전무님은 또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력이 또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다 아시잖아요. 훌륭하시죠. 예, 아주 예. 뭐 여러 군데서 강의도 했고 예, 예. 여러 가지 뭐 책을 편찬하는 네, 데서 예. 기여도 했고 네. 뭐 정말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네. 제대로 알고 계시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분이 아는 거로만 해서 다가 아니라 예, 예. 사실 써먹는 실전에서. 네. 실전에서 좋은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 세미나 이후에 또 특강도 있어요. 사실 유료 특강이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마저 제대로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네. 그런 유료 특강 네네.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하여간 말씀 두 분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신화경제연구소에서는 이제 모아타운이랑 신통기획을 개발하는 조합 정비 업체나 이런 데들이랑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어서 또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 좋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두꺼봐 헌집 허물고 새집 죽게 이게 말씀 들어본 것처럼 아파트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은 이제 거시적인 건 강진구 자양동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나머지 정보는 저희 이제 세미나 때 오시면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쏙쏙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